지난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CPB의 구성과 이제 이해에 대해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, 그 두 번째로 이제 블러드 펌프와 관련돼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 이제 오토 트랜스퓨전 시스템, 이거를 뭐 이제 다들 아시는 말로 이제 셀 세이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, 이 자가 수혈을 할 수 있는 이 장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셀세이버는 심장 수술이든 어떤 수술이든 간에 그 혈액이 많이 블리딩이 많이 되는 이런 수술에서는 이 상당히 중요한 이 장비입니다. 그래서 뭐 무혈 수술을 진행을 한다던가, 아니면 그 어떤 혈액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동종혈액을 사용할 수가 없을 때 이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 장치이기 때문에,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뭐 사용법이라는 건 다 당연히 아셔야 되겠지만, 어떤 이론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순서는 뭐 자가수혈이 어떤 건지 좀 정의를 알아보고, 그다음에 셀세이버의 이제 어떤 그 개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, 이렇게 정리하는 간단하게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가 오토 트랜스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동종혈액, 이 도너블러드의 이제 수혈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날 텐데,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의 이제 혈액 대신 자기 자신의 혈액을 수혈 혈액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뭐 수술 중에 이제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, 수술 중에 이제 수술 필드에서 발생되는 이제 혈액들을 다시 재수거해서 이 어떤 장치에서 이제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다시 결국에는 이제 그 레드 블러드 셀, 이 RBC만 이제 모으게 되는 장치가 됩니다. 물론 이제 여러 장치에 따라서 대부분은 이제 RBC만 모아서 주는데, 뭐 플래틀리트도 모아서 줄 수가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다 RBC만은 주로 이제 모아서 되게 되고, 이제 수술 중에 이제 혈액이 배출되는 것을 다시 모아서, 원래는 그 월석션을 통해서 다 버려지게 되는데, 수술 중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동종 혈액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동종 혈액을 준다고 해서 항상 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데,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간혹 발생을 하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더 큰 문제가 이 동종혈액을 뭐 주입을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이 수혈이 자체가 이제 많이 부족해져 가지고, 이 수혈을 할 수 없는, 혈액이 부족해서 수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오토 트랜스퓨전 시스템이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, 특히 심장 수술이나 다른 수술에서도, 피가 많이 나는 수술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런 문제점들은 동종 혈액을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 크게 이제 ABO의 부적합 수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경험도 했었고, 그 다음에 뉴스에도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인데, 뭐 A형 환자한테 이제 B형 피를 뭐 수혈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, 이제 혈액이 즉각적으로 이제 파괴가 되죠. 안에서 이제 부적합 수혈로 인해서 이 혈액이 파손이 되게 되는데, 이거에 대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. 그래서 뭐 특히 뭐 응급 환자들, 뭐 응급실에서 뭐 심장 수술을 하든 어떤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라벨이 바뀐다거나, 환자의 라벨이 뭐 바뀐다거나, 뭐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, 이게 여러 사람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,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,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거를 봤고, 이런 이 수혈의 부적합 가능성의 이제 큰 문제 때문에 이게 동종 수혈로 인해서 이제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. 그리고 이제 남의 혈액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이제 각종 바이러스의 질환 감염의 이제 가능성이 물론 존재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그런 일은 발생하는 일이 별로 없을 텐데, 이제 뭐 외국이라던가 그런 수혈의 이제 정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
이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또 큰 위험 요소입니다. 그래서 이거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게 아마 이런 ABO의 부적합 수혈의 가능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오토 트랜스퓨전의 뭐 개요는 뭐 셀세이버 오토 트랜스퓨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간단히 말해 셀세이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, 이런 원리라던가 이걸 왜 사용하는 목적, 그 다음에 운용 방법, 그 다음에 뭐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 겁니다.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셀세이버를 통해서 모아진 이 저장 혈액에 그런 구성 성분이 있을 텐데, 그 구성 성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어려운 내용, 셀세이버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들으셔도 금방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. 셀세이버의 원리는 뭐 간단합니다. 수술을 이제 필드에서 이제 수술 전반에 걸쳐서 이제 그 흡인되는, 그러니까 그 블리딩이 이제 발생을 계속 할 텐데, 그 흡인되는 혈액을 이제 흡입기를 사용해서 이제 수집을 한 후에 그 이제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. 이런 이제 바울들이 있을 텐데,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무거운 게 적혈구입니다. 적혈구가 이렇게 밖으로 모이게 되고, 나머지는 뭐 플라즈마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플래틀리트라던가 이 중간에 모이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이 중간에 모여 있는 거는 이제 이제 노말 셀라인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, 이 셀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 나머지를 밀어내고, 그 최종적으로 모아지는 거는 이 밖에 모여 있는 이제 적혈구와 그 다음에 이제 노말 셀라인만 이렇게 이제 주입이 될 겁니다. 물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헤파린도 들어가게 됩니다. 이제 헤파린도 거의 뭐 99% 이상 걸러지게 되는데,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는 이제 RBC와 그러니까 이제 노말 셀라인만 이제 이렇게 유입이 이제 환자한테 들어가게 되는, 주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원심력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원심력 기계마다 이제 원심력의 그 RPM 자체가 다른데, 이 RPM 자체가 이게 많이 회전을 하는 것일수록 더 이제 그 적혈구를 모았을 때 그 모아진 적혈구에 이 헤마토크리트가 더 많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잘 걸러냈다는 소리일 것이고, 그래서 원심력이 이제 많이 돌아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적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 물질들을 이제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고 다시 환자에게 재주입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. 이게 대부분의 장치들은 이제 적혈구만 모으는데, 그 소린사의 그 니바노바사의 이 소린사의 이제 그 셀세이버가 있는데, 그거는 이제 그 뭐 플래틀리트라던가 이런 것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좀 이제 이게 좀 복잡하고 잘 사용되지는 않는데, 예전에 좀 몇 번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좀 시간도 좀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다음에 또 장치도 다시 다른 거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비싸고, 지금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을 텐데, 대부분은 셀세이버는 이제 그 적혈구를 이제 나머지를 제외하고 적혈구를 모아서 환자에게 다시 재주입한다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사용 목적은 뭐 당연히 뭐 이제 그 심장 수술이나 이제 각종 이제 외과적 이제 수술에서 이 수술 부위에서 이제 혈액이 유출이 될 텐데, 그 혈액을 이제 다 그 월석으로 빨아낸다고 하면 다 버려지는 혈액이고, 그렇게 되면 도너블러드를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신의 혈액을 다시 회수를 해서 그 이제 셀세이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RBC를 모아서 이제 환자에게 다시 재주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혈액 손실을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. 100% 혈액을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. 혈액이라는 거는 뭐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뭐 플래틀리트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플라즈마도 있죠. 근데 이 나머지들은 다 이제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RBC만 이제 모으게 되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다 혈액을 구제하는 그런 장치는 아닙니다. 특히 심장 수술 시에 이제 체외순환 운용에 따른 이제 어떤 부작용, 이 체외순환 운용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, 이게 체외순환이라는 거는 혈액을 밖으로 어떤 회로를 통해서 이 공기와의 이제 직접적인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헤파린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헤파린을 사용하지 않으면 심장수술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출혈이죠. 이게 출혈 경향을 이제 보이게 되고, 이 출혈되는 환자의 혈액을 다시 이제 그 수거를 하는 겁니다. 이런 또 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재사용할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이 셀세이버입니다. 그래서 셀세이버가
이 심장수술에 상당히 중요한, 저는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자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. 혈액을 거의 원칙은 체외순환 과정에서 저의 경우에는 원칙은 무혈수술입니다. 무혈수술. 그래 뭐 여러 가지 계산도 하고 다 하고 들어가고 환자가 그 뭐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도 그 무혈수술하는 예전에 그 전 병원에서 무혈수술 과정 한 논문을 썼던 거를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여러 번 몇 년 동안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웬만한 수술에서는 무혈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. 뭐 RAP라는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이 셀세이버가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셀세이버에 들어오는 피를 다시 모아서 다시 체외순환 회로에 유입을 시켜서 그 이제 적정 헤마토크리트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셀세이버가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셀세이버는 바로 제 옆에 있고 바로 제 옆에서 제가 혈액이 모이게 되면 바로 모아서 바로 환자한테 이제 그 체외순환 회로에 바로 유입을 해서 그 혈액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.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질 않는데 그래서 이 셀세이버가 이제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무혈수술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 장치입니다. 셀세이버를 사용하는 이제 인디케이션들이 좀 있을 텐데 그 인디케이션은 뭐 이제 크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혈액 관련된 겁니다. 뭐 혈액 출혈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되는 건데 이 수술에서 어떤 서저리든 외과적 수술에서 뭐 1000ml 뭐 토탈 바디 플로우의 20% 이상 이런 이제 이 블러드 로스가 그 어떤 예상이 됐을 때 이제 사용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근데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루틴으로 거의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알로제닉 블러드 이제 도너 블러드를 그 피하거나 아니면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셀세이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이게 가장 크겠죠. 셀세이버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동종 혈액을 줄이기 위함입니다. 그래서 동종 혈액을 안 쓰겠다가 아니라 만약에 3개를 써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셀세이버가 없다고 했을 때 3개의 3유니트의 이 혈액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셀세이버를 이용해서 뭐 1유니트만 하나의 뭐 혈액만 주입을 하더라도 이거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ABO 타입이 안 맞아서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괜찮았는데 뭐 세 번째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뭐 없으라는 법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3개 줄 거를 뭐 하나만 준다던가 아니면 2개만 준다던가 그러니까 감소를 시키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그냥 피하는 겁니다. 피할 수 있으면 이 동종 혈액에 대한 그래서 셀세이버의 가장 큰 목표가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로스 매치가 이제 적합하지 않은 혈액이 이제 적합한 혈액을 이게 찾기가 힘들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.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이제 안티바디가 안 맞는다던가 뭐 RH 뭐 마이너스 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게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런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뭐 RH 어떤 형의 이제 RH 마이너스 혈액을 급하게 구한다 이런 뭐 방송도 자막으로도 나오고 이런 것도 뭐 아마 자주 보셨을 텐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찾기 힘들 때 수술은 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셀세이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.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똑같이 비슷한 내용이고 뭐 환자가 뭐 원하지 않을 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던가 뭐 이런 그 특정한 종교를 가진 분들은 그 수혈 자체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 수혈 자체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 셀세이버를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뭐 교리가 뭐 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환자가 뭐 혈액이 밖에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 그러는데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도 셀세이버는 사용이 가능하고 뭐 알부민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그 부천 세종병원에 있을 때도 이런 환자들이 그 무혈수술에 관련돼서 오랫동안 그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은 좀 더 신경 쓰고 뭐 프라이밍 볼륨 자체를 일단 줄여야 됩니다. 이게 그 프라이밍 볼륨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헤마토크리트가 저하된다는 소리와 같은 내용이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은
라인을 엄청 짧게 한다던가 더 심하게 짧게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셀세이버입니다. 셀세이버.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레드 블러드 셀 매스가 낮거나 그다음에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 여러 가지 뭐 약을 먹고 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셀세이버가 가장 큰 역할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예전에는 그 피가 하도 많이 나는 어떤 약을 먹고 수술했던 환자였는데 좀 오래된 얘기인데 한 두 번 정도 경험이 있었는데 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수술을 계속 잡아다 잡아 피가 나서 결국엔 나가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체스트 튜브를 이제 셀세이버 그 라인에 연결을 해서 이 셀세이버에서 계속 모아가지고 환자한테 주입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. 아예 그 ICU로 나가서 이 에이스테틱하게 라인을 연결한 다음에 나가서 셀세이버를 계속 그 나오는 피를 모아서 계속 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RBC는 이제 구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성분 수혈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RBC는 모을 수 있으니까 RBC를 계속해서 주입했던 그런 실제 경험도 있습니다. 피가 너무 많이 나는 환자들은 뭐 그거를 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로카디악 아프스로 뭐 사망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셀세이브가 여러 가지로 체외순환이나 심장 수술에서는 가장 이 중요한 장비입니다. 그래서 그 가끔 보면 이제 셀세이버를 그냥 설치만 해놓고 거의 대부분 잘 확인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뭐 그냥 오토로 해놓고 거기가 그거를 모이든 분명히 셀세이버가 오토로 돌아가서 그 컬렉팅 백에 혈액이 분명히 많이 모여 있는데 이거를 먼저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그냥 그 RBC를 갖다가 사용하는 이런 병원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.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. 이거는 자기 혈액이 있는데 자기 혈액 더군다나 CPB 과정에서 CPB가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셀세이버에 분명히 그 컬렉팅 백에 혈액이 많이 모아져 있는데 이거를 회로에 주입을 하지 않고 이 동종 혈액을 팩셀을 타다가 또 오히려 이렇게 주입하는 이런 경우도 봤는데 이거는 그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왜 자기 혈액이 있는데 굳이 남의 혈액을 그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좀 어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그 컨트라 인디케이션도 있습니다. 이게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어떤 약물이라던가 이제 어떤 이제 컨타미네이션을 발생할 수 있는 혈액을 뭐 베타딘이라던가 알코올이라던가 뭐 프랩 솔루션이 뭐 이 리저버 안에 이렇게 유입이 그 혈액을 모으는 리저버 안에 유입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고 뭐 스론빈이라든가 뭐 피브린 뭐 다른 이제 어떤 지열 그런 에이전트들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들어갑니다. 그다음에 뭐 시멘트 어떤 이제 그게 혈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, 엠볼리즘을 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입이 됐을 때도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엠니오틱 플루이드 어떤 이런 컨타미네이션이 일어날 만한 여기로 유입이 됐을 때 일반외과나 산부인과에서 만약에 그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장을 여는 수술은 이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. 장을 열지 않고 뭐 리버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장을 여는 수술이라든가 이럴 때는 셀세이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. 이런 플루이드가 리저버에 들어서 그 모아진 혈액이 다 이제 다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캔서가 이제 있는 경우에서 캔서를 떼내는 과정에서 혈액 출혈이 많다고 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예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. 예외사항은 뭐냐면 그 혈관 안에 이제 블러드 스트림 안에 이렇게 캔서가 아예 자리 잡고 있었던 거는 이거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아닙니다. 이제 어떤 캔서를 제거를 하다가 출혈이 너무 많아서 그 혈관 안이 아닌 그러다가 다시 모아서 주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컨트라 인디케이션인데 이미 블러드 스트림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혈액이 있었던 거는 그게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뭐 혈관 안에 캔서가 있는데 만약 이거를 CPB를 돌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CPB 안에 혈액이 다 돌아서 온몸에 다 혈액이 돌기 때문에 그 블러드 스트림 안에 이제 이렇게 그 캔서가 들어가서 있었던 거는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아니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얼 컨타미네이션이 된 것도 이게 혈관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들어갑니다. 이거를 제외하고는
이제 대부분 거의 루틴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, 셀세이버는 뭐 거의 어느 병원에서도 아마 루틴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. 셀세이버를 이제 운영하는 이제 방법은 뭐 결국에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이 흡인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. 흡인하는 과정은 크게 이렇게 라인이 뭐 큰 메인 라인이 이렇게 흡입이 되고, 그 이제 보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아주 얇은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. 요거는 요 라인은 뭐냐면 이제 그 헤파린이 들어가는, 이제 헤파린이 유입되는 그 라인인데, 요게 한꺼번에 모아져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리저버로 이 혈액이 이제 흡인이 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흡인된 혈액을 어느 정도 일정량 모아져 있으면 이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, 이게 처리가 되면, 처리라고 하는 거는 모아서 이제 워싱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컬렉팅백에 이제 저장을 하는 과정이고, 이거를 이제 환자한테 이제 주입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. 셀세이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으로 나눠 볼 수가 있고, 이제 셀세이버는 되게 중요한 장치입니다. 셀세이버를 좀 결국에는 그 동종 혈액, 그 알로제닉 혈액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인데, 한번 지금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, 이 셀세이버 혈액을 모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설치만 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. 뭐 적혈구 그 환자의 그 동종 혈액을 주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 모아져 있는 셀세이버를 먼저 사용을 하고, 그 다음에도 이제 혈액이 만약에 체외순환 중에 헤마토크리트가 이제 정상 이하 어떤 유지돼야 되는 이 정상 범위의 그 범위가 있을 텐데, 그 범위를 유지 않을 때는 그때 이제 동종 혈액을 사용하는 거는 뭐 그거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지만, 이 셀세이버 혈액을 다 모아놓고 이 혈액을 사용하지 않고 동종 혈액을 먼저 사용하는 거는, 이거는 분명한 잘못된 잘못입니다. 이거는 뭐 반발이 나올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. 이건 당연히 자기 혈액을 먼저 사용을 해야지, 이 동종 혈액을 먼저 사용하는 거는 이건 일단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셀세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